요즘 노인들은 왜 이런 자리에 앉는 거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점퍼의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아리나? 아리나, 일어나 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AED 준비해 주세요. 산소 포화도 측정 시작합니다. 하늘 위 고도 1만 미터에서 시작된 27분의 사투.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은 그곳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멈췄던 한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시했던 한 노인은 그날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기적을 지금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이 놓쳤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아침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과해 바닥에 네모난 빛을 깔고 있었어요. 정혜윤은 낡은 점퍼 깃을 한번 여미고 작은 기내용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색 천 케이스에 넣은 오래된 청진기와 학회 발표 자료가 단정히 들어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뉴욕행 항공편 탑승 시간이 반짝이며 시간을 재촉했죠. 그는 명찰 묶음이 달린 서류 봉투를 손바닥으로 눌러 반듯하게 펴고 일행 없이 혼자 탑승 게이트 줄에 섰습니다.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은 여행지 사진과 일정표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비즈니스석 탑승 안내가 나오자 줄이 움직였고 직원은 습관적인 미소로 그의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직원의 인사는 짧았고 정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슬리브를 지나 기내로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항공기 냄새와 낮은 엔진음이 귓가에 깔렸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놓인 베개와 담요가 가지런했고 통로 너머 창가 자리에는 어린아이와 젊은 여성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여성은 손거울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화면 속 회의 일정을 훑어보는 듯 했죠. 정혜윤이 좌석 번호를 다시 확인하자 비행기 벽면에 작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리는 그 젊은 여성 옆자리였어요. 그가 조심스레 통로를 지나며 가방을 위 선반에 올리려는 순간 여성의 시선이 짧게 그를 스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피곤함과 경계가 함께 실려 있었죠. 정혜윤은 팔을 뻗어 선반 문을 열고 가방을 올렸습니다. 팔뚝의 얇은 힘줄이 잠깐 도드라졌다가 선반이 닫히며 사라졌어요. 그는 앉기 전에 작은 수첩을 꺼내 탑승 중 해야 할 메모를 한 줄 적었습니다. 글씨는 간단하고 분명했죠. 옆자리의 여성이 아이에게 물병을 건네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이의 이름표에는 아린이라 적혀 있었고 곰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아이의 손은 아직 여린 살결이었고 두 손으로 물병을 감싸쥐었습니다. 여성은 주변을 정리하듯 좌석 포켓을 몇 번 뒤적이고 이어폰을 꺼냈어요. 정혜윤은 불편하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수그리고 앉았습니다. 좌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허리를 붙였죠. 벨트를 채우는 금속성 딸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는 창밖 날개 끝에 붙은 빨간 라이트가 전멸하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긴 비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륙 안내 방송이 흘렀고 승무원들이 시범 동작으로 비상용품 위치를 설명했어요. 정혜윤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며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옆자리 여성은 화면을 끄고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아리나, 엄마 회사 일 조금만 하고 잘 거야. 그녀가 낮게 말했죠.
아이의 눈이 커다랗게 깜빡였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윤은 담요 모서리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손끝으로 살짝 올려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손을 가슴께로 되돌리며 조심스레 시선을 거두었어요.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요. 짧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깊어졌고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등받이에 눌리며 땅의 감각이 멀어졌습니다. 기체가 구름층을 뚫고 오르자 창밖은 순식간에 하얀 바다로 바뀌었어요. 안정 고도에 이르자 벨트 표시가 꺼졌고 승객들 사이로 느슨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승무원이 물수건을 나누어 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 단정한 목소리였죠. 정혜윤은 물수건으로 손등을 천천히 닦고 청진기 케이스를 꺼내 닦은 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손등에는 가늘지만 깊은 흉터가 몇 줄 남아 있었어요. 그 흉터들은 단연간의 수술실에서 얻은 흔적이었죠. 그는 케이스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발표 원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표지 상단에는 학회 로고와 고령 환자의 급성 심정지 초기 대응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그는 작은 밑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옆자리 여성은 화면 속 메시지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의가 당겨졌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이어폰을 꽂으며 팔꿈치가 살짝 정혜윤의 팔에 닿았고 그녀는 즉각 팔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사과였어요. 괜찮습니다. 정혜윤의 대답은 낮고 부드러웠죠. 여성은 아이를 흘깃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발끝이 담요 속에서 꼼지락거렸고 곰 스티커가 반짝였어요. 아이의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렸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윤은 발표 자료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필요 장비, 시연 순서, 질의응답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었죠.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기내에는 따뜻한 빵 냄새가 번졌습니다. 카트가 통로를 지나가며 부드럽게 멈추었어요. 승무원이 미리 주문한 식사 여부를 확인했고 정혜윤은 간단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음식보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위가 비행 초반에는 예민하다는 것을 본능처럼 알고 있었죠. 옆자리 여성은 샐러드를 먹으며 빠르게 포크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계가 새 것처럼 반짝였고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정혜윤의 점퍼를 바라봤습니다. 올이 조금 보풀 일어난 낡은 감촉이 눈에 들어왔죠. 여성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선반 열어드릴까요? 정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죠. 말투는 건조했지만 피곤함이 먼저 들렸습니다. 아이의 컵이 기울며 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정혜윤은 휴지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여성은 허리를 숙여 얼룩을 닦고 컵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잠시 허공을 잡았다가 천천히 내려왔죠. 그는 시계를 보며 체내 시차를 가늠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일정한 호흡과 규칙적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발끝을 당겼다가 푸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난기류 예보 방송이 짧게 흘렀고 벨트 표시가 다시 켜졌어요.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리자 좌석 주머니 속 종이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쯤 떠졌고 작은 손이 담요 모서리를 꼭 쥐었어요. 여성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죠. 정혜윤은 창밖을 보다가 아이의 호흡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귀로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이의 흉부 움직임을 조용히 확인했어요. 지금 당장 도울 일은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비행기는 흔들림을 지나 안정 구간으로 들어갔죠. 엔진음은 다시 낮고 일정한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다시 채워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정혜윤의 얼굴을 잠깐 보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국제선에서 뵌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죠. 정혜윤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비슷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승무원은 더 묻지 않고 다음 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옆자리 여성의 눈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화면에서 그래프를 넘겼죠. 화면 속 회의 일정표에 빨간 알림이 하나 더 찍혔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구름 위에서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기체는 태평양 항로를 향해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갔습니다. 객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며 휴식 모드가 시작됐죠. 사람들의 말소리가 잦아들고 침대처럼 젖혀지는 좌석들이 일제히 누운 각도를 찾았어요. 정혜윤은 등받이를 조금만 젖히고 허리 뒤 쿠션 위치를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오래된 허리는 작은 각도에도 반응이 컸죠. 그는 손바닥으로 허리 근육을 천천히 눌러 긴장을 풀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학회 강연장의 구조와 시연 동선이 그려졌습니다. 스크린 위치, 마이크 높이, 데모 영상 전환 타이밍까지 순서대로 떠올랐죠. 그는 수첩에 크유앤드어 고령 환자 초기 판단 기준 강조라고 또렷이 적었습니다. 옆자리에서 가벼운 코고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잠이 깊어졌고 여성의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죠. 정혜윤은 좌석 램프를 끄고 창문 차양을 반쯤 내렸습니다. 눈앞의 어둠이 편안하게 번졌어요. 그는 눈을 붙일까 하다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수첩 가장 뒤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먼저 숨을 살려라.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어요. 그의 호흡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한 겹 더 내려앉을 즈음 멀리서 바람이 방향을 틀었는지 기체가 다시 아주 가볍게 흔들렸어요. 좌석 포켓 안안전 카드가 파르르 떨렸고 컵받침의 물결이 동그랗게 퍼졌습니다. 정혜윤은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아이 쪽을 보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색이 한 톤 옅어 보였죠. 그는 자신의 시선이 지나치게 머물지 않도록 창밖으로 다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착륙 전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해야겠군요. 생각이 짧게 흘렀어요. 그는 발등을 젖히고 발목을 원으로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승무원의 낮은 무전 소리가 스쳐갔어요. 평온한 기내의 촘촘한 질서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변곡점이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도달했고 객실 안의 공기는 부드럽게 정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기체가 안정되자 승객들은 일제히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아이 아린에게 담요를 조금 더 덮어주며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화면 속 회의 메일이 빠르게 스크롤됐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주문했고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정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흰 구름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학회 발표 자료의 첫 장을 넘기는 그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조용했습니다. 글씨는 깨끗하고 정연했으며 붉은 펜으로 수정된 흔적들이 몇 군데 보였죠.
그는 발표 흐름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기내 구조 절차, 탑승객 협력 유도. 글자들이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옆자리에서 그런 글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 끝에서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고 구겨진 셔츠가 눈에 들어왔죠. 비즈니스석엔 안 어울리는데 그녀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돌려 아이를 안은 채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리자 아린이 낮은 신음을 냈어요. 정혜윤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살짝 창백해 보였지만 숨결은 고르고 안정되어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휴지를 꺼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러자 서연이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정혜윤은 머리를 살짝 숙이며 그럼 다행이네요.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억울함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 눈빛이 어쩐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잔잔한 클래식이 흘렀고 화면 속 메일창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는 숫자와 그래프에 시선을 맞추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방금 전에 낯선 온기가 자꾸 남았습니다. 아이 곁에서 느껴진 노인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승무원이 다가와 테이블을 정리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교수님. 서연의 손이 멈췄고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승무원은 정혜윤을 향해 공손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심장학회 때 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정혜윤은 잠시 멋쩍은 듯 웃으며 그땐 고생 많으셨죠. 라고 대답했어요. 승무원은 고개를 숙이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좌석 등받이 너머로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죠. 서연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혜윤은 여전히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집중으로 고요했고 주름진 눈가엔 피로 대신 단호함이 비쳤죠.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라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조명이 조금 낮아지며 승객들이 휴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승무원들은 담요를 정리하고 물병을 추가로 나누어 주었죠. 서연은 담요를 아린의 어깨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빠르게 느껴졌지만 피곤하다고 생각했죠. 정혜윤은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번졌고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조용한 기내는 차분했지만 무언가 미세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회색빛 난기류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죠. 기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혜윤은 벨트를 다시 채우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조명이 흔들리듯 깜빡이고 승객들의 대화가 잠시 멎었어요. 짧은 진동이 지나간 뒤
기체는 곧 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아이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죠. 정혜윤은 고개를 살짝 돌려 아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 아이의 입술이 평소보다 조금 더 희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맥박을 짚었어요. 조금 빠르군. 작은 중얼거림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유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린의 손은 차가웠지만 작고 부드러웠죠.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자 제발. 그 옆에서 정혜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얗게 깔린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를 보았습니다. 그 빛이 순간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눈가의 주름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자신이 다시 눈을 뜨게 될 이유를 아직 모른 채로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죠. 하늘 위에서도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긴 비행의 중반, 대서양 상공을 건너던 비행기는 차분한 진동 속에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조명은 희미하게 낮아져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영화나 음악 속에 잠겨 있었죠. 창밖에는 구름 바다 위로 붉은 석양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블릿에 저장된 업무 자료를 훑었습니다. 옆자리의 아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담요 속 작은 손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윤은 발표 원고를 덮고 안경을 벗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내는 고요했고 엔진은 많이 낮게 깔려 있었죠. 그러나 그 평온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가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창백해지고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고 작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나. 그녀는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죠. 옆자리 정혜윤이 재빨리 눈을 떴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고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미약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든 거예요. 아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승객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호출 버튼을 눌렀고 곧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심정지 상태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응급키트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의 눈이 커졌고 곧 인터폰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 정혜윤은 아린을 조심히 좌석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아이의 몸은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계십니까? 객실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고 몇몇은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정혜윤이 명확히 말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서연이 흐느끼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정혜윤은 그녀의 손을 살짝 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복도가 가장 평평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시했고 승무원 2명이 좌석 사이를 비워냈습니다. 객실 앞쪽 복도에는
이미 담요와 응급 장비가 준비되고 있었죠. 정혜윤은 아이를 그 위에 눕히며 심박수와 호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흡 없음, 맥박 없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승무원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산소포화도 기계 왔습니다. 정혜윤은 장비를 받아 아이의 손가락에 센서를 끼웠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가슴 압박 위치를 손가락으로 찾았습니다. AED 준비하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AED를 꺼내 전원을 켰고 승객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기내 공기는 점점 더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정혜윤은 손바닥을 포개고 아이의 가슴 중앙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감 있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주세요라고 반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의 손끝과 아이의 가슴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엔진음이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전류 충격 준비.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ED의 전극이 아이의 가슴에 부착되었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기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충격 필요. 모두 떨어지세요. 정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 시행. 아이의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고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바로 다시 가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승객 중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아이의 작은 가슴이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정혜윤은 손끝의 반응을 느끼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산소포화도 45, 47 승무원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정혜윤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목을 짚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 돌아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객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리나 제발 눈 떠.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혜윤은 천천히 손을 거두고 귀를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작은 숨소리. 아주 약하지만 확실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호흡 회복. 아이를 안정시킵니다. 승무원은 이불을 가져와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정혜윤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분 공급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계속하세요. 그는 승무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세요. 그의 말에 서연은 다시 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때 승무원이 방송을 내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은 조치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비행기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혜윤은 고개를 숙였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하나 떨어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살아있어요, 내 아이가. 정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이던 그에게 모두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지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해 보였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의사였다.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길고 깊은 기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노인의 손끝이 만들어낸 하늘 위의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승무원 2명은 AED와 산소통을 곁에 두고 숨을 고르고 있었죠. 기내 조명은 응급등만 켜져 있었고 승객들은 긴장한 얼굴로 좌석에 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엔진의 일정한 진동음조차 심장 박동처럼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가슴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땀이 맺혔고 얼굴엔 고요한 집중이 흘렀습니다. 압박주기 유지. 호흡 보조해 주세요. 그의 말에 승무원이 신속히 산소 마스크를 아이의 코와 입에 대었습니다. 정혜윤의 손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울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맥박 약하지만 유지 중. 승무원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혜윤은 손가락으로 아이의 동공을 확인하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체온 유지, 담요 더 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잡아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살아만 있어줘 제발. 정혜윤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심호흡을 하고 승무원에게 말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체위 고정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연결 상태 유지. 승무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산소 공급 유지 중입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낡은 점퍼의 노인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혜윤은 눈을 들어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혜윤은 다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손등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손놀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박수 68 점점 안정됩니다. 승무원의 보고가 들리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심폐기능은 회복 중입니다. 그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아이의 가슴 위에서 손을 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주변의 승객 중 누군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곧 작은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정혜윤은 손을 들어 사양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체온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승무원은 아이의 다리와 팔에 따뜻한 수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리나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아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혜윤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의식 돌아오려 합니다. 그는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이야. 이겨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승객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내에 의사가 계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혜윤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의 숨결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엔진음이 여전히 귓가를 울렸지만 그것은 이제 생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호흡 정상 범위 근접합니다. 승무원이 보고하자 정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이 복도 바닥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정혜윤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저 기다려준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객실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승무원에게 장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착륙 전까지 산소 유지하고 체온 확인 10분 간격으로. 승무원이 네, 교수님이라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린의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혜윤은 천천히 뒷걸음질 쳐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바닥의 흉터들이 기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상처마다 누군가의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기내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무원은 물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안정된 숨소리만이 하늘 위를 가로지르며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비행기 안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응급장비는 제자리에 놓였고 아이 아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스름한 밤이 내려앉았고 객실 조명이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죠. 승객들은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의사래요. 그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게. 조용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윤은 자리로 돌아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그에게 따뜻한 물컵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잠시라도 쉬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강한 아이군요.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 승무원 교육 때 교수님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요?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교육이요. 생명은 반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윤은 잠시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군요. 그때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부은 채였고 손에는 아린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정혜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에 짧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교수님을 무시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요. 그런데 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하지요. 저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미소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용기와 사랑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 인생 전체를 구하신 거예요. 그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연은 오열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객실 뒤편에서 박수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 승객이 손을 모으기 시작했고 곧 좌석 전체로 번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비행기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승무원들도 고개를 숙였고 기장은 방송을 통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일은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정혜은 교수님의 헌신과 침착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혜은은 잠시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기내 감사장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작은 마음이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옆자리의 서연과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승무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린의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혜윤은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은빛 달빛이 구름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고 기내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음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고르게 울렸습니다. 새벽빛이 기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자 잔잔한 아침의 색이 사람들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긴 비행을 마친 항공기는 대서양을 넘어 미국 땅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엔진음이 고요하게 이어졌고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 방송을 전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다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듯 좌석을 바로 세웠습니다. 서연은 아이 아린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제 혈색이 돌아왔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세한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윤은 조용히 아이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피로 그리고 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도착이군요.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 부드럽게 닿자 객실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봤죠. 승무원은 마이크를 들고 안내했습니다. 탑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의료진이 아이를 가장 먼저 이송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발적으로 통로를 비워주었습니다. 정혜윤은 가방을 들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착륙 충격에도 잘 버텼습니다. 이 아이 강하군요.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이미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얀 제복의 의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혜윤은 자연스럽게 아이 상태를 간단히 인계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96, 심박수 78, 의식은 아직 약하지만 반응이 있습니다. 그의 보고에 의료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이렇게 조치하신 겁니까? 비행 중이라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죠. 정혜윤은 짧게 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새로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죠. 서연은 아이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따라가다 뒤돌았습니다. 정혜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갚을게요. 아이가 다시 숨 쉬어요. 그는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지켜주는 거죠.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정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5명가량의 학회 관계자들이 정장을 입은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그에게 인사하며 짐을 대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학회에서 기조연설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조연설? 학회? 교수님? 그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심장학회 명예회장이자 의사들조차 존경하는 이름 정혜윤 박사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비행기 안에서 응급구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연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응급조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명을 구하는 데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은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의료진은 아이를 구급차에 태웠고 서연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부끄럽네요. 제 편견이 제 눈이 너무 좁았어요. 정혜윤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웃게 할 겁니다. 그의 뒷모습이 구급차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그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항의 아침 햇살이 활주로 끝까지 퍼졌고 서연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흘렀고 새벽빛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국 공항 입국장,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 마이크가 정혜윤의 입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기내에서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혜윤은 어깨를 낮추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셨다고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나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승객 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의 모습을 촬영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공항 스피커 너머로 기적의 의사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윤은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비행기 탑승권이 아직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기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발표 자료입니다. 오늘 학회에 늦지 않아야 해서요. 기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학회 기조연설을 맡으신 분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가 제 주제죠.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리는 구급차 안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는 차문을 붙잡은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정혜윤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도 그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지만 용감했죠. 그의 말에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기자들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실히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멈추는 순간 그건 생명이 끊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윤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착하지? 서연은 눈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그녀의 시선은 그가 사라진 출구를 향해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는 세계 심장학회 명예회장 정혜윤 박사 도착하셨습니다. 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창백한 아침 햇살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정혜윤은 학회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그의 마음에 잔잔히 비쳤습니다. 손바닥 위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생명이 뛰기 시작했군요. 그 말이 끝나자 차량 창문에 부딪힌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도로 위 붉은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구름 위의 기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달 후의 봄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혜윤은 연구소 건물 앞 벚나무 가지에 피어난 꽃잎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우편함에서 꺼낸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죠. 봉투 앞면에는 서툰 글씨로 미국에서 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과 짧은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심장이 안 아파요. 고마워요. 나중에 한국 가면 꼭 안아드릴게요. 아린올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글자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혜윤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벚꽃잎 한 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료 기록과 실험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학회에서 받은 상패가 놓여 있었죠. 인류생명의학 공헌상 정혜윤 박사. 그는 상패를 쓰다듬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낡은 청진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청진기는 수천 명의 심장을 들었던 그의 동료이자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지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와 섞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기내 응급 프로토콜 개선안 2025라고 적혀 있었죠. 그의 손끝이 단단하게 파일을 눌렀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생명은 멈추지 않는다. 그가 새로 정리하려는 연구 주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연구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편지의 마지막 줄을 다시 훑쳤습니다. 꼭 안아드릴게요. 그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박사님, 다음 주에 일본 학회에서 긴급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시 비행기를 타야겠군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번엔 일반석으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비즈니스석으로 하세요. 또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말에 비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윤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 대의 비행기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하얀 궤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린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심장은 저 하늘 위에서 뛰고 있겠지요.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짓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처럼 그의 가슴 속에 울렸습니다. 창밖 푸른 하늘 위로 다시 한 대의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궤적 아래로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혜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빛이 번지며 장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